여류 감독 필리다 로이드가 할리우드 탑 스타 메릴 스트립, 콜린 퍼스, 피어스 브로스넌을 비롯해 샛별 아만다 세이프리드 등을 기용해 선보인 산뜻한 뮤지컬 영화가 맘마미아. 이 영화에 대한 흥겨운 기분을 부추겨준 요소는 단연 오염되지 않은 자연절경을 자랑하는 그리스 바다 풍광을 빼놓을 수 없다. 남편 없이 모텔을 운영하는 도나 메릴 스트립과 딸 소피 아만다 세이프리드의 꿈과 낭만, 그리고 결혼식을 기회로 아빠로 추정되는 3명의 중년 남자 샘 피어스 브로스넌, 해리 콜린 퍼스, 빌 스텔란 스카스가르드에게 편지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해후의 기쁨을 연결시켜주는 상징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바다가 주요 무대가 되고 있는 영화 중 포세이돈, 어드벤처를 비롯해 타이타닉 등도 아나무인격으로 오만해진 인간을 일순간 응징하는 바다의 사나운 모습을 담아 이목을 끌었다. 밥 딜런의 동명 주제곡을 주제곡으로 삽입시켜 호응을 얻어냈던 작품이 독일 토마스 양 감독의 노킹 온 헤븐스 도어도 빼놓을 수 없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는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다. 서구 문명권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비롯해 대부분의 설화 속에서 바다는 정체불명의 신비한 동경신과 함께 푸른 파도가 풍겨주는 묘한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존재로 인식돼 왔다. 이런 가치관이 형성된 주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풀이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넓이와 짐작할 수 없는 깊이, 그리고 사나운 폭풍우와 함께 자초되는 여러 해난사고로 인한 인간과 자연의 희생 등이 이러한 공포심을 안겨준 주요 원인이라는 풀이를 받고 있다. 서구 문명권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했거나 유래된 민담 중 BC 6세기경 철학의 아버지라는 애칭을 듣고 있었던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나 자연 만물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물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수메르 문명에 있어서 여신나무는 바다를 뜻하는 표의 문자로 표기됐으다. 그녀가 하늘과 땅을 탄생시킨 어머니로 숭배받았다고 한다.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도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담수로 이루어진 바다, 아푸스와 염수로 이루어진 티아마토가 지구상의 유일한 자연 환경이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두 신이 결합되면서 천신을 비롯해 지신, 수신 등 여러 신이 생성됐다. 에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던 수신은 모든 신의 우두머리였는데 영웅신 마르두크를 낳게 된다. 마르두크가 성장한 뒤 바다신과 그 아들 신 간의 분쟁이 일어난다. 결국 바다 아푸스 신이 영원히 잠이 드는 징벌을 받고 티아마토는 피살된 뒤 하늘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동양권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을 다시 한번 죽이는 부관참시 같은 형벌이다. 이런 투쟁 끝에 최후의 승리자가 된 마르두크가 인간을 비롯해 우주와 세계의 질서 창조하게 된다. 패배자가 된 바다는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존재의 상징어가 됐고, 이것을 진압하는 것에서 인간의 역사가 태동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그리스 신화 속의 바다 정체는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의 세계 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규정해주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바다는 천고의 비밀을 간직한 장소이자 지식이 응집되어 있는 곳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신화 속에는 해신으로 포세이돈이 있다. 그는 성격이 까탈스럽고 사나운 폭풍우를 몰아치는 심술을 부리는 존재로 알려졌다. 삼지창으로 된 작사를 자신의 분신처럼 부착하고 다녔다고 한다. 대양신 네레우스의 딸 암피트리테와 결혼해 트리톤, 로데, 벤테시키메를 낳았다. 조강지처 부인 외에 여러 여성과 스캔들을 맺어 페가소스, 오리온 등은 포세이돈의 사생아라고 알려져 있다. 스노리 스투룰루손이 편찬한 저작물 에다에 따르면 에기르가 바다를 다스렸는데 이 신이 갖고 있는 턱 부분이 바다에서 헤매는 배를 삼켰다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에기르의 아내라는 배에 그물을 걸어서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항해하는 배를 잡고 멈추게 하는 원흉으로 악명을 높인다. 중세 유럽에서 드넓은 바다는 어부나 인간 사회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미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는 바다를 통한 세계 각국의 무역업이 번창했다. 선원들 간에는 인어를 보면 바다가 거칠어지고 해상에서 휘파람을 불면 폭풍이 일어난다는 속설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과 공기와 같은 무형적인 존재를 함께 포용하는 존재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바다는 죽음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인들은 바닷물은 삶의 근원인 동시에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바다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